단언컨대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이 작은 습관 하나로 10년의 젊음을 되찾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5, 평생을 피부와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만지고 환자들의 피부를 살폈지만 결국 사람의 얼굴을 젊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술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습관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습관은 비싸거나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매일 밤 빠짐없이 해온 단 하나의 습관, 바로 바세린을 바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세린이 주름을 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바세린을 추천하면 의사 선생님이 설마 그 바세린 얘기를 하실 줄이야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도 탱탱함을 유지하고 있는 제 손과 얼굴을 본다면 아마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믿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디에 바르세요? 그런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60년 넘게 피부과 진료를 해오면서 그리고 직접 40년 동안 바세린을 써오며 몸으로 체득한 노화 방지의 핵심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급격히 건조해지고 순식간에 늙어 보이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결은 또 뭘까요? 바세린 하나로 손등, 눈가, 입가 주름, 목 주름까지 줄이고 피부를 탱탱하게 되살리는 방법. 그리고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2배, 3배 더 커지는 꿀조합 아이템들까지 이 영상 안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평생 젊음을 지켜준 단 하나의 습관. 제가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40대 중반쯤부터였습니다. 당시엔 병원에서 수술 뒤 피부 회복을 위해 쓰는 의료용 재료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바세린을 제 손등에 직접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늘 손을 많이 쓰던 제 손등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세린은 제 인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습관이 되었죠. 이러한 바세린의 효능은 엄청난 보습 기능으로 인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세린은 피부 위에 아주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피부 겉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줌으로써 보습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보습 성분을 밀폐제라고 부르는데요. 그 밀폐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세린은 용도도 참 다양하지요. 하얗게 트거나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 또 상처 난 부위에도 바를 수 있고요. 콧점막이 말라서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 그럴 땐 바세린이 꽤 도움이 됩니다. 또 머리카락이 너무 푸석할 때 소량만 발라줘도 윤기가 살아나고요. 비싼 립밤이나 핸드크림 대신 바세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40대, 50대가 지나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아무리 공급해줘도 곧 마르고 그 상태로 방치하면 피부는 금방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수분만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 바람, 먼지, 자외선 등 노화를 부추기는 모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투명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이 고가의 명품 화장품 라메르 크림입니다. 라메르 크림 성분표를 보시면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팀이 맨 앞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몇십만 원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를 막는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부 안에 이미 있는 수분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젊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0년 넘게 매일 바세린을 써온 저의 손과 목, 눈가, 팔꿈치는
놀라울 정도로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지요. 무엇보다 수많은 화장품이 출시하고 사라지는 요즘 세태에서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단 하나의 제품이 바세린입니다. 제2장 10년은 젊어 보이는 비결, 얼굴보다 이곳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잔주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집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꼭 처음부터 비싼 시술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일단은 바세린부터 제대로 써보시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올바르게만 쓰면 정말 효과가 큰 제품입니다. 정말 평생 친구 같은 아이템이에요. 물론 바세린도 아무렇게나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핵심 부위인 네 곳, 여기에 바세린을 잘 써주면 그 진짜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당신의 진짜 나이를 말해주는 부위, 손등입니다. 노년기 피부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곳이 이 손등이에요. 많은 분들이 얼굴엔 몇십만 원짜리 고급 크림을 아낌없이 바르면서도 손은 그냥 물기만 닦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손은 하루 종일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아세요?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설거지에 청소에 장보기까지 말 그대로 가장 바쁘고 고생하는 피부가 바로 이 손등이에요. 저는 손등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면장갑을 낀 채로 자는 습관을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손등의 주름과 건조함, 탄력 저하를 눈에 띄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손을 본 제 제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손이요. 제 엄마 손보다 훨씬 탱탱해요. 둘째, 얼굴보다 먼저 늙는 곳 목주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울 속 얼굴만 보지만 진짜 나이는 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목선이 흐려지고 종이장 같은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목을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주름이 더 깊고 뚜렷하게 자리 잡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바세린이 참 좋습니다. 목 피부의 유연성을 되살려주고 세로 주름이나 링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킨케어 잔여물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목에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 보호막을 씌우듯 덮어줍니다. 목주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관리 그리고 덮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덮개가 바로 바세린입니다. 셋째, 사람을 확 늙어 보이게 만드는 부위, 팔꿈치랑 무릎입니다. 이 부위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유분 분비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건조하고 거칠어진 각질 때문에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팔꿈치나 무릎이 하얗게 갈라져 있거나 검게 굳어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 하나로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 바세린을 잘만 바르면 이 부위의 윤기와 유연성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훨씬 건강해 보이고요. 넷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곳, 바로 발뒤꿈치입니다.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실금이 가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피부가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건조하고 마찰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바세린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치질이라든지 생식기 주변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해지면 정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60 넘어서부터는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부위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부위들 중에 바세린을 바르면 의외로 효과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귀 뒤라든가 콧방울 옆, 코 옆 라인 같은 데는 잔주름이 생기기도 쉽고요. 겨울철엔 각질이 일어나기 딱 좋은 부위들이에요. 이런 곳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정말 톡톡 두드리듯 살짝 발라주시면요. 얼굴 전체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술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술은 피지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분이 금방 날아가고 나이 들수록 입술 경계도 흐려지고 탄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세린은 입술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승인된 성분이니까요. 걱정 없이 바르셔도 됩니다. 각질이 일어난 입술에 살짝 발라주면 입술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립스틱도 훨씬 예쁘게 잘 먹어요. 다만 바세린을 바른다고 해서 바로 피부가 탱탱해지고 쫙 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노화를 늦추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바세린만한 게 없습니다. 피부가 편안해야 그 속에 있는 신경도 편안해지고 그래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재생력도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피부가 스스로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습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바세린이 아주 잘해주는 거죠. 제3장 바세린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꿀 조합 사용법. 이제부터는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쓰면 더 좋은지, 바세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 조합 제품 사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나도 바세린 써봤는데 별로 효과 없던데, 너무 기름지고 답답해서 오히려 트러블만 난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건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바세린은 바세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밀폐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혼자 사용해도 좋지만 잘 맞는 친구랑 같이 써야 진짜 빛을 봅니다. 첫 번째 꿀조합 제품, 히알루론산 앰플 또는 글리세린 수분 크림입니다. 수분을 채우고 바세린으로 잠가라.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은 습윤제로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했지요. 히알루론산이 물을 채우는 주전자라면 바세린은 그 위에 덮는 뚜껑입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세요. 제 외래에 오셨던 66세 주부 A씨는 직업상 20년 넘게 손 설거지를 종일 해온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손이 거칠고 갈라져요. 그분의 손등은 얇고 건조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자주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른 뒤 소량의 바세린을 덧발라 면장갑을 끼고 자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손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냐고요? 거칠던 손등은 부드러워졌고 피부색도 전보다 한층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 제품, 레티놀 크림입니다.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살린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해 쉽게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티놀 크림을 바른 뒤 얇게 바세린을 덧발라 자극을 줄이고 보습력을 높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단 이 조합은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으로 피부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이지요. 또 초기에는 주 2에서 3회 저녁에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59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여성 B씨는 얼굴 전체에 얇은 주름이 퍼져 있고 특히 눈 밑에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레티놀 성분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시중 제품을 써봤지만 며칠 안 돼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따갑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죠. 저는 그녀에게 레티놀을 끊지 말고 얇게 도포한 뒤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 보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꼭 밤에만 사용할 것, 낮에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죠. 3주 후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눈가가 한결 탱탱하고 덜 처졌어요. 세 번째 꿀조합 제품,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입니다. 피지 조절, 붉은기 진정에 효과적.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름기 조절과 홍조 완화에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든 제품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피부톤 개선과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의 경우 바세린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하지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게 얇게 바르라는 겁니다. 피부 홍조 문제로 병원에 방문한 50대 중반의 남성 C씨는 T존의 피지 분비와 붉은 여드름이 반복되는 피부 타입이었습니다. 기름진 바세린은 나랑 안 맞는다며 처음엔 거부감도 있었지요. 제가 추천한 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앰플을 먼저 바른 후 손가락 끝으로 바세린을 진주알 크기만큼 덜어 콧망울과 턱 주위에만 아주 얇게 덧바르는 방법이었습니다. 2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예전엔 퇴근할 즈음이면 얼굴이 반질반질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피부도 덜 붉고요. 네 번째 꿀조합 제품, 달팽이 점액 성분 크림입니다. 진정과 재생을 동시에. 달팽이 점액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레이저 시술 후 회복 크림에도 자주 쓰이지요. 이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피부 장벽 강화, 보습, 재생,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피부 회복이 느리다고 걱정하던 60대 여성 D씨. 병원에서 제공된 회복 크림 외에 따로 뭘 바를지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재생 크림과 그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덧바르는 루틴이었죠. 일주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화장을 해도 피부가 들뜨지 않아요. 덧바르기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다만 바세린과 꿀조합 제품 사용 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같지는 않기에 바세린과 각 성분들의 조합을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트러블이나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사장, 바세린 잘못 바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세린 이처럼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세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조할 때 바세린을 바르면 촉촉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덮어줘야 진짜 보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올바른 사용법은 세안 직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발라주세요. 스킨 로션을 바른 뒤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는 잠금 뚜껑 역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염증성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여드름, 뾰루지, 모낭염처럼
피부에 이미 염증이 있는 경우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피부 온도를 약간 상승시킵니다. 이 조건은 세균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 상처 부위가 덜 아물었을 때, 이럴 때는 소독과 진정이 우선입니다. 회복이 된 뒤 보습 관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오랜 시간 두껍게 바르는 건 피하세요. 피부에 바세린을 두껍게 오래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를 가진 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용법은 바세린은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필요한 부위만 소량 사용하세요. 하루 1회에서 2회면 충분합니다. 눈가와 입가처럼 민감한 부위는 정말 콩알보다 작게 면봉에 살짝 묻혀서 톡톡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손등, 팔꿈치 같이 거친 부위는 손톱 한 마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고요. 목은 생각보다 넓은 면적이죠. 주먹 반마디 정도의 양을 덜어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덕지덕지 바르지 마세요.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피부가 훨씬 덜 자극받고 더 편안해질 거예요. 추가로 이런 상황에도 주의하세요. 눈가에 바를 때 따가움을 느껴보신 분들, 절대로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 주변은 아주 예민한 부위니까요. 여름철과 같이 땀이 많이 나는 날,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위에 땀이 갇히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특히 최소량만 아주 얇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용 팁은 바세린은 아침보다 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은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황금 시간대거든요. 이때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면 재생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외부 자극을 막아주고 수분 증발도 차단해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루틴을 벌써 40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피부과 학회에서도 꾸준히 추천되는 관리법입니다. 제5장 85세 피부과 의사의 노화 방지 루틴. 단 2주만 따라 해보셔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지금부터 제가 매일 실천해온 바세린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하루 따라하기만 해도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하루를 지키는 피부 보호막 만들기. 아침 세안을 마치면 저는 먼저 수분 크림을 얼굴 전체와 목에 가볍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가, 입가, 손등 이 세 부위에 아주 얇게 바세린을 덧바릅니다. 말 그대로 덮어주는 것. 이 얇은 한 겹이 하루 종일 바람과 자외선, 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하거나 환절기일 땐 이 보호막의 힘이 정말 큽니다.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당기는 느낌 많이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바세린이 너무 기름지게 느껴진다면 수분 크림에 살짝 섞어서 발라보세요.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낮, 손을 많이 쓰는 날일수록 추가 보습하기. 오랜 습관인데 전 병원에서 진료 중 손을 자주 씻었기 때문에 손 씻고 나면 항상 바세린을 소량 발랐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덧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갈라짐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핸드크림과 바세린을 섞어 바르면 끈적임도 줄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이건 제 손주한테도 추천해준 비법이죠. 저녁, 회복과 재생의 골든타임. 저녁 시간은 피부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부 나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저녁 세안 후 눈가와 목 부위 그리고 손등에 다시 바세린을 바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발뒤꿈치와 큐티클 주변도 꼼꼼히 바릅니다. 그리고 면약말과 면장갑. 이 두 가지는 40년 동안 저와 함께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가장 왕성하게 재생됩니다. 이때 바세린으로 보습을 잠가두면 밤새 피부가 유연하게 회복됩니다. 주 1회 집중 케어가 필요한 날, 일주일에 하루쯤은 시간을 좀 내서 바세린 랩팩을 활용한 집중 관리를 합니다. 무릎, 팔꿈치, 발뒤꿈치처럼 굳고 갈라지기 쉬운 부위에 바세린을 넉넉히 바르고 랩으로 감싸둔 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 보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내면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가의 슬리핑팩이나 핸드 케어 마스크 못지않은 효과지요. 나이가 들어 보습 하나만 잘해도 얼굴의 윤기와 손의 탄력은 확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단 매일 조금씩 오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제6장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바세린의 힘.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바세린은 의학적으로도 치료 보조제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잠그는 최고의 방법. 피부는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늘 일정량의 수분을 조용히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경표 필수 분손실 TWL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세린은 이 수분 손실을 무려 99%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독일 피부학회 논문에서도 바세린을 바른 부위의 TWL 수치가 5배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만큼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차단하는 현존 최고의 제품입니다.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가드.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지질과 각질층이 약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세린을 사용하면 손상된 각질층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상처 부위에 바세린이 흔히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수술 후 흉터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권장하는 표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조용히 치유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작고 미세한 피부 상처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 노화와 염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바세린은 이런 미세한 상처 부위에 수분 환경을 유지시켜 상처를 더 빠르게 흉없이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처 회복 속도는 습윤 환경에서 1.52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세린은 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보호 필름 역할을 하죠. 염증을 자극하지 않도록 차단한다. 바세린은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성분은 없지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염증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된 피부, 얇아진 손 등 목 주변처럼 자극에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때 특히 안전한 보조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기름처럼 보여도 모공은 막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세린은 기름 덩어리라 여드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세린은 논코메도제닉,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즉 모공 막힘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져 여드름 발생 위험이 낮은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드름 피부에도 적당량 사용 시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유분이 많은 화장품과 과도하게 섞어 바르면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의 얼굴과 손, 피부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방치하면 급속히 무너지고
정성 들여 관리하면 천천히 나이 듭니다. 저에게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매일 권해온 습관이고 내 가족의 피부를 지켜준 보호막이며 그리고 나 자신이 매일 믿고 의지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쉽게 물집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피부를 덮어주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바세린이 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위한 방패막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건 바람도, 먼지도, 자외선도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몸 안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출구에 작지만 단단한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한 방울이 피부를 덮고 그 피부가 건강을 지키며 그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등이 터서 피가 나는 분, 목욕 후에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분, 스킨 로션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은 그저 바세린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삶 전체의 감각도 바뀐다는 걸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남긴다면 저는 은퇴한 85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손에 바세린을 바릅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돌보겠다는 의지, 피부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피부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돌본 만큼 반응해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세린 한 방울이 여러분 삶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